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9월 26일 일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집 보러 많이 다닌다 했죠? 이런 글 많이 보셨죠? 그거 봐요. 거래량 많잖아요. 떴다 926 대책. 자, 926 대책이 떴습니다. 이름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드디어 떴습니다. 9월 26일. 오늘 따끈따끈한 뉴스예요. 근데 웬걸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어요. 왜? 공급 이야기밖에 없어요. 다 공급입니다. 이게 다 공급, 돈 줄게 돈 공급. 세금이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왜? 그 전에 뉴스 다 나왔죠. 이미 다 나왔습니다. 대출을 줄이면서 병주죠. 지금 사람들이 50년 주담대가 소멸되는 이 현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대다수의 사람들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죠. 80% 정도가 그 이상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변동금리는 뭘 한다고 했죠? 스트레스 DSR. 이거 대출 가능한 금액 10% 정도 줄어들게 만들어버립니다. 대출 여력을 줄여버려요. 병주고 또 병줍니다. 이런 혜택 이런 거 기대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투자자들이 그냥 만들어내는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닥치고 공급이라 그랬죠. 뭐 나왔나요? 오늘 대책 뭐 나왔나요? 닥치고 공급입니다. 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요? 닥공. 예, 닥치고 공급입니다.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실망했죠. 그래서 이런 말도 돌아요. 희룡이가 희롱했다. 투자자를 희롱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200만 명이 가입해 있는 부동산 카페죠. 부동산 스터디. 네. 거기 보면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검색어를 넣어봤어요. 오늘 대책이 쏟아지고 나오고 나서 하루 종일 나와있던 내용은 요게 다예요. 요게 답니다. 댓글 많은 것들 몇 가지 골라서 읽어보면은 희룡이가 희롱했다. 뭐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책이 다 나와있어요. 정말 대책이 없다. 대책이 안 선다. 그 얘기가 딱 맞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빚내라 해놓고 돈 40조를 뿌려놓고 빚 늘어난다고 야단법석 드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이거 40조 공급했잖아요. 40조. 주담대 늘었는 거 뭐 한 달에 뭐 1조가 늘었니 2조가 늘었니 많이 늘었을 때 뭐 7조가 늘었니 하잖아요. 그거 올해 늘었는 주담대 다 합쳐도 이 40조가 안 돼요. 심각하지 않나요? 빚내라 해놓고 빚 늘어난다고 야단법석 드는 게 웃깁니다. 빚이 느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소비가 없어요. 자동차 안 팔려요. 전기차 보조금 50% 지자체에 남아있다 그러죠. 야, 이거 건설사 이거 살리려고 하다가 자동차 회사도 죽을 판이고 전자제품 회사도 죽을 판이고 다 죽을 판이니까 아마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야, 건설사 살릴 때냐 지금? 경기 전체적으로 다 부양해야 될 텐데 건설사 살린다 좋다. 돈 때려박아 줬지. 야, 니 그거만 살려주나? 우리도 살려줘. 각양각색의 산업체에서 아마 아우성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매도 물량 같은 패턴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또 쭉 늘어나요. 한 1000건씩 늘어납니다. 월세 물량, 전세 물량은 조금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때가 많다라고 말하는 그때였어요. 그래서 뭐 오늘 뉴스에도 봤는데 뭐 전셋집이 없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뭐 딴 나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자료를 보고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거래량 206건 주말에 집 많이 보러 다닌다 했죠? 그런 글들 많이 보셨죠? 네, 얼마나 많이 많았냐 하면은 206건이에요. 이거 많은 수치는 맞아요. 그전엔 주에 188, 180, 170 점점 많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뭔가요? 지난주 금요일에 충격적이게도 35건이 발표가 되었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적게 발표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요때 부족했던 부분을 그 다음날 채워줬죠. 5월 17일자, 18일자 자료에서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9월 23일 날 자료에는 보면은 35건이죠. 이때 아마 한 60건 정도는 더 추가되었을 거예요. 왜? 그전 같은 패턴을 보면 50건. 50건 정도는 더 추가되어서 나왔어야 됐어요. 그럼 오늘 206건에서 50건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156건의 거래가 신고되었다는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188, 그전에는 180, 그전에는 171, 그전에는 179, 그전에는 157 이렇게 적은 시절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거래량이 많이 신고된 날이 아니에요. 자, 또 다른 자료, 아파트 거래되는 자료. 오늘은 금액 위주로가 아니고
거래 날짜 위주로 한번 살펴볼게요. 대구 206건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았죠. 아파트 투미 사이트에서 볼게요. 금액 순으로 정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말이라 그러면은 언제가 주말인가요? 주말이라 그러면 23일, 22일 금요일부터 22일 금요일 이후에 거래량이 많았어야지 주말에 지금 많이 보러 다니고 계약 많이 했네 이 이야기가 나오겠죠. 9월 22일 날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부터 자료 한번 볼게요. 없어요. 여기서 말고 그러면은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요 숫자가 더 잘 보이시죠? 9월 22일 이후의 날짜가 나오면 제가 멈추고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없어요. 200건이 넘는 자료 중에서 9월 22일 날 이후에 나온 자료가 없어요. 지금까지. 6억 이상 아파트 중에서 없어요. 요 한 건 있었는데 웬걸 직거래. 그 다음 또 내려가 볼게요. 9월 22일 이후에 대구 이시아폴리스 45평 4억 8천 평당 1,000만원 조금 더 넘어가는 거 일반적인 거래고요. 동대구 에일리넷들 4억 7,500 9평이에요. 2년차 신축이 아파트가 4억 7,500 딱히 가격이 높다는 느낌 안 들죠. 또 9월 22일 이후에 4월 화성파크 드림 이 눈에 많이 띄는 아파트들인가요? 네, 아니죠. 근래 좀 물론 뭐 6억 이상 6억 9천 찍었는 그런 아파트들도 있긴 해요. 자, 동대구 에일리넷들 비싼 값 못 받았죠. 4억 중반입니다. 4억 중반. 이 신축이거든요. 제임스님 보고 계시죠? 제임스님 요 동네 관심 있으시죠? 자, 그 다음 9월 22일 날 이후로 또 거래가 주말에 얼마나 많은 거래가 되었나 보니까 대구역 센트럴 자이 30평형 있었고 지금 한 5건 있나요? 6건? 요거는 층이 낮으니까 4억 2,700입니다. 주말에 많이 보러 다녔다는 느낌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거의 뭐 28% 계룡 리슈빌 고점 대비 28% 정도 대구의 평균 하락 나타내는 그 정도의 건수고요. 직거래도 눈에 띄고 뭐 CG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 30평 평당 1,000만원 조금 더 넘어가는 그런 모습. 뭐 9월 24일자 볼베 힐스테이트 고점 대비 25% 정도 빠져 있고요. 복현 푸르지오 32평 평당 1,000만원 조금 넘어가기도 하고. 자, 나머지 9월 22일 주말 이후에 뭐 거래가 많았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애매하긴 해요. 딱히 많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거래 신고가 빠른 그것도 일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자, 비싼 아파트들 9월 22일 날 이후로 거래가 사실 힘들죠. 이번 주부터는 이미 돈은 특례는 끝났거든요. 특례는 끝났어요. 뭐 뒷돈 땡겨가지고 딴 거 하는데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뭡니까? 지금 환율이 갑자기 오늘 뭐 1,354원을 찍고 국채 수익률은 미국이 3.5%를 넘어서기도 하고 이거 마의 벽이라 그랬었거든요. 뭐 3.5 아래쪽으로 3.5, 3.4 아래쪽이었고 환율도 1,340원 거의 마의 벽이라고 할 만큼 이거 몇 달을 여기 뚫지 못했거든요. 한 방에 뚫어버렸어요. 지금 저는 이 단순히 아파트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수의 가게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관점에서 봅니다. 지금 거래량은 한 55% 정도 신고되었거든요. 요만큼 살짝 더 올라가요. 근데 그 문제는 10월이죠. 9월의 거래량도 8월의 거래량도 아니고 9월의 거래량도 아닙니다. 지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9월의 거래량입니다. 9월의 거래량 중 10월의 거래량 나중에 여기 나타나겠죠. 지금 요 55% 정도 신고되었거든요. 오늘자까지 하면은 그럼 이 거래가 좀 뒤늦게 비싼 아파트가 뒤늦게 신고된다고는 하지만 당장 비싼 아파트 특례보금자리를 맡기면서 타격을 입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6억 이상의 아파트가 많은 동네가 아마 더 먼저 타격을 받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분양권, 제가 오늘 거래 건수를 살짝 잘못 기록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마쳐도 되겠죠? 네, 뒷부분 많이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전세 가격 조금 이렇게 오르게 건당 거래대금 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뭐 전세 무슨 난이 있니 뭐니 그런 거는 다 무시하셔도 괜찮겠다. 이미 뭐 압도적인 물량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물량 많은데 물량을 더 선물해 주려는 그 이번 정부의 대책 수도권만을 위한 대책일 뿐만 아니고 일기 신도시에서도 앓는 소리가 나오고 정작 대구는 신사업 지금 다 완전 올 스톱이잖아요. 신산업 이미 기존 것만 해도 한 24,000개가 되었던가요? 지난번 방송에서 같이 한번 짚어봤었죠. 기존에 파디비 놓은 거 동계기만 하는데도 한 세월이 걸리겠더라. 네, 특별한 대책 없었습니다. 오늘의 내용 두 글자로 이어가면 닥치고 공급. 오히려 이것은
대구에는 또 해가 되는 그런 대책이었습니다. 추석 때 아마 많은 이야기가 오갈 것 같은데요. 상당히 분위기가 좀 흉흉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